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간단한 과학 활동을 통해서 과학을 보다 즐겁고 흥미있게 제공해 드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매주 금요일에 서울 정독도서관에서 강연이 시행됐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연을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서 불편한 점도 많으시겠지만 원래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이 소화기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간이 소화기 만들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퀴즈를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불을 끌 때 이용하는 아래와 같은 물건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직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벌써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이 물건 뭐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 네, 많은 친구들이 알 것 같은데 이 물건은 바로 소화기입니다. 그렇죠. 불을 끌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물건인 소화기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질 텐데요. 자, 다음 사진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무대 효과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무대 효과, 무대에서 흰 연기를 피울 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차갑게 보관하기 위해서 보냉제로 사용이 되는 이 물질, 과연 무엇일까요? 네,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물질은 바로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 자, 여기까지 문제 잘 풀고 있나요?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연도별 세계 평균 기온인데요. 이처럼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네, 그래프를 보시면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 혹시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 네, 바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테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요. 근데 선생님이 간이 소화기를 만든다고 해놓고서 자꾸 소화기니 드라이 아이스니 지구온난화니 광합성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네 가지 사진들의 공통점 뭐가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네, 이 네 가지 사진의 공통점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소화기의 충전재로 이산화탄소가 사용이 되기도 하고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의 고체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죠. 또 식물은 햇빛, 빛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생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진 모두 이산화탄소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산화탄소란 무엇일까요? 네, 이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깔과 냄새가 없고요. 대기 중에 약 0.03%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각용 드라이 아이스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무대 장치용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탄산음료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 선생님 아까 보여줬다시피 소화기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의약품이나 식물의 광합성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건설 소재로도 활용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바로 빵을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산화탄소가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스트라는 효모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스트라는 효모가 발효하게 되면서 빵을 부풀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스트를 활용하지 않고 베이킹 파우더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베이킹 파우더의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산성 물질과 만날 때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빵에 구멍도 생기고 빵이 부풀기도 하면서 빵의 촉촉한 식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모두 간이 소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명한 것들이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원리, 즉 탄산수소 나트륨이 산성물질을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간이 소화기를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 풍선 부풀리기인데요. 여러분, 풍선 부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당연히 입으로 불어도 되고 요즘에는 공기 주입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 풍선이 페트병에 씌워져 있다면 어떻게 부풀릴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페트병에 씌워진 풍선 어떻게 부풀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풍선이 씌워진 페트병을 뜨거운 곳에 넣어서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공기를 쐬어서 페트병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하게 만들어서 풍선을 부풀리는 방법. 네, 그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말 단순하게 네, 이렇게 풍선을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눌러줘서.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풍선을 부풀려 볼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식초가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원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 필요한데요. 바로 이 식초와 베이킹소다입니다. 이 식초와 베이킹소다만으로 풍선을 부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트병 안에 식초를 부어줄 건데요. 식초의 양은 종이컵 반컵 정도? 식초가 너무 많으면 풍선이 너무 많이 부풀거나 풍선이 터질 위험이 있으니까 종이컵 반컵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넣을 건데요. 이 베이킹소다를 여기서 식초에 넣으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풍선을 바로 이걸 씌워야 되기 때문에 풍선을 바로 씌울 준비를 하시고 베이킹소다를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킹소다를 넣어 볼 건데요. 베이킹소다는 큰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베이킹소다도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많이 발생해서 풍선이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 반 스푼, 그리고 풍선을 빠르게 끼워주세요. 자, 풍선이 부푸는 게 보이나요? 네, 입구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서 막아주시고, 네, 식초와 베이킹소다, 우리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로도 이렇게 풍선이 부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신기하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배웠던 탄산수소 나트륨과 산성 물질이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과학적인 사실 바탕으로 이렇게 재밌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실험입니다. 이게 오늘의 메인 활동이죠. 바로 간이 소화기 만들기. 간이 소화기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앞서 우리가 활용했던 이 식초, 그리고 베이킹소다, 그리고 분무기를 준비했는데요. 분무기는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있는 고무 노즐은 뺐어요. 고무 노즐을 제거한 분무기,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실, 그리고 휴지 한 3장 정도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은 양초와
점화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현상을 이용해서 간이 소화기를 만들 건데요. 우선 이 분무기 안에 식초를 부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이컵, 반컵, 이 분무기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도 되는데 너무 많으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위험하니까 선생님은 종이컵 반컵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베이킹소다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실험해 봤다시피 베이킹소다랑 식초랑 만나면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소화기라고 하면 불이 났을 때 이산화탄소가 생겨야 되는데 이 둘은 만나자마자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에 장치가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 휴지입니다. 휴지. 휴지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감싸줘서 여기다가 매달아 놓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지 않게 놔둔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이 식초를 흔들어서 베이킹소다와 만나게 한 후에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불을 끄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휴지 3장에다가 베이킹소다를 아까처럼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가운데다가 조심히 부어줄게요. 조금만 부어주고 나서 이제 이 베이킹소다가 휴지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감싸줘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옆으로 잘 사탕 만들듯이 이렇게 감싼 후에 이렇게 묶겠습니다. 묶는 방법은 다양할 텐데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은 이런 모양으로 편하게 이렇게 묶을게요. 그렇게 한 후에 테이프로 마찬가지로 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테이프로 이거를 한번 감싸 줄게요. 테이프로 감싸는 이유는 이걸 실과 연결하기 위해서요. 실하고 바로 묶어도 되는데 묶기 귀찮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테이프로 실을 이어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어 붙여서 이제 이 휴지, 베이킹소다가 담긴 휴지가 여기 분무기 안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베이킹소다가 빠지지 않게 조심히 휴지를 넣어주시고 실을 바깥에다가 붙여서 베이킹소다가 고정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죠. 자,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과 함께 해보세요. 이렇게 분무기 바깥쪽에 마찬가지로 테이프로 실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원했던 대로 분무기 안에 베이킹소다가 휴지에 담긴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싶으면 이 식초가 담긴 분무기를 흔들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 건데 미리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분무기의 뚜껑을 닫을 때 아주 꽉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닫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길 때 빈 공간이 있다면 빈 공간으로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분무기를 아무리 눌러봐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을 끌 수가 없겠죠. 그럼 한번 해볼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우리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주변에 얼음과 함께 실험을 하시고요. 특히 요즘에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나도 모르게 손에 알코올 소독제가 있는데 불을 켠다. 매우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주변에 불에 붙을 만한 게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실험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불을 한번 피워 볼게요. 이렇게 초에 불을 붙였는데 과연 이 분무기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노즈도 빼서 식초에 닿지도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때 이걸 소화기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식초를 흔들어서 탄산수 나트륨과 반응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거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아주 간단하게 불이 꺼졌죠? 아직도 소리가 나는데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탄산수 나트륨과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과학적 현상을 실험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한번 따라해 보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강연들도 더 재밌고 더 관심 가는 내용들로 준비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학터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